공부와 연구, 대학에 관해서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 공연대 이은수입니다. 지금 나누고 있는 주제는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생 명언 제3부입니다. 제3부는 영원한 내 편도 영원한 적도 없다입니다. 네, 꾸기님. 네. 오늘 주제는 영원한 내 편도 없고 영원한 내 적도 없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합니다.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참 어려운데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본부, 센터, 그리고 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뭐, 파트. 그러면은,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그 팀에 팀장, 팀원 있고, 그 센터장 밑에 팀장들 쭉 있고, 이렇게 체계가 잡혀져 있고요. 대부분 회사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데,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저 2명 또는 저 3명은 정말 너무 죽이 잘 맞는다. 저 2명, 저 3명 콤비는 평생 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보면. 너무 잘하고. 정말 뭐 결혼했다라고 정도로 너무 잘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보기 좋다. 왜냐면 시너지도 나고, 같이 일하는데도 즐겁겠죠. 마음이 맞으니까.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반면에 어떤 사이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죠. 회사 생활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티를 내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서로 싫다고 하더라도 티를 내고 서로 화내고 싸우고 하는 거는 서로 제 살 깎아먹기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런 경우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소강 상태가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등을 지고 그냥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통 뭐 큰 일로 뭐 싸운다기보다는 작은 일들이 쌓여서 불만이 쌓여서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주제가 그런 거죠. 오늘의 적, 내일은 동지. 오늘은 동지, 내일은 적. 이것도 삼국지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긴 한데요.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사람과 너무 잘 지냈고 이 사람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너무 우호적인 관계죠. 근데 내일 되면은 어떠한 한 사건 또는 하나의 어떤 작은 핀트가 안 맞아서 일어난 일 때문에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균열이 가서 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는 뭐 내가 정말 그 사람 너무 싫어. A라는 사람 너무 싫어요. 성향도 안 맞고.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안 맞더라도 갑자기 그 사람이 저한테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경우를 저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마음에 안 들지만 갑자기 저한테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은 나한테 정말 너무 잘해줄 것 같았는데 갑자기 부탁을 해보니 안 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반감을 사게끔 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럴까요? 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좀 더 기대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부탁을 받은 사람도 도움을 준 이후에 이 정도 해줬으니까 좀 돌아오는 것도 있겠지 라는 보상도 조금, 서로 간에 어떤 이제 좀 알고 지내던 사이라든지 그런 친했던 사이라면 오히려 그런 하나 사소한 것으로 좀 틀어지는 경우는 꽤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섭섭해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게 좀 더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오히려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돈 주고 맡기는 그런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일도 잘 되고 그런 게 오히려 좋았던 기억은 있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말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가까운 사람한테 더 잘해줘야 된다는 건 사실 되게 맞습니다. 보통 가까운 가족, 형제 또는 정말 가까운 친인척 그리고 직장 동료, 대학 동료 한 사람들한테 내 편이니까 당연히 내가 좀 함부로 해도 되겠지, 좀 쉽게 부탁을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하는데 사실 그들도 똑같이 자신의 몸을 가진 하나의 객체잖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받으면, 요구를 받거나 부탁을 받으면은 그분들도 부담을 느끼고 부탁을 들어주는데 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분들 각자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다 이해득실을 따져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이해득실을 따집니다.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그래서 어떤 아무리 친한 사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면은 일단 이해득실 따집니다.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득이 될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손해인 거야. 그러면은 그 부탁을 안 들어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근데 그게 쌓이면 당연히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서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면 서로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들어주면은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계속 쌓이면은 결국엔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친했던 사이여도 멀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되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되게 멀어졌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선물도 주고 좋은 말도 많이 하고 되게 잘해줘. 그러면은 당연히 거리 관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유동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되는 게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의 부제목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내 편도 없다가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 중마고 뭐 10년 이상 알고 있던 친구, 뭐 20년 이상 알고 있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영원할까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되게 노력인데, 대표적인 예시가 예전에 이연복 셰프가 나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연복 셰프가 나와서 원래 같이 하던 무리가 있었어요. 식사도 하고 뭐 차도 마시고 근황도 알리는 한 열댓 명 정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런 아주 친한 무리가 있었답니다. 동고동락하는. 근데 이연복 셰프가 방송에 자주 나오고 돈도 잘 버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 나가고 돈을 잘 버니까 이번에 모임 나가면 네가 밥 사는 게 당연하지. 네가 뭐 해주는 게 당연하지. 그게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 입장에서 중마고우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연복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쉬운 거죠. 이게 되게 속상한 거죠. 이게 고맙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지속되고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런 20년, 30년 된 친구도 균열이 가고 서서히 균열이 가고 결국엔 이연복 셰프가 얘기했거든요. 그 모임 더 이상 안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도 하고 또는 멀어지기도 한다. 또는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지기도 한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뭐 쉽지는 않겠지만 좀 더 항상 내가 좀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양보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좀 더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개인이니까 저도 이해관계를 따지기도 하고 하니 뭐 필요한 사람이면 또 제가 또 가서 좀 죄송하다고 하고 해야죠. 네. 사실 뭐 하나의 문제로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사회는 사실 양육강식이라고 해서 정말 강한 사람, 뭐 오래 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도 있겠지만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이 양육강식 정글의 구조인 것처럼 이 사회에서는 정말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 필요를 공급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내 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뭔가를 잘 해주게 되고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해주면은 그 사람한테는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가 여러분들의 편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편해지고 그 뜻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힘들 때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기적인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 도움을 줘야만 반드시 받게 되는 그런 인과응보가 반드시 성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항상 평소에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라는 마인드로 해야지만 겨우 본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내가 조금 희생해야지만 좀 내가 생각하는 거의 본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바라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남도 이렇게 해주겠지라고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걸 기대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묶이게 돼요. 생각 자체가 묶이게 돼서 더 좋은 일, 더 의미 있는 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빨리 잊고 나쁜 일, 내가 했던 것 중에 내 잘못은 잘 기억해서 바꿔나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동의합니다.
티키타카가 안 돼. 티키타카가 돼야 돼. 나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 양보를 해야 된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엔 조금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이기적이었던 부분도 있고, 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 자신의 실력을 먼저 키우는 게 가장, 그리고 내 내면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더 중요시하고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고 혼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좀 실력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 원래 기존에 저를 알고 계셨던 분들하고 사회에 나와서 저를 봤던 분들하고는 조금 저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확실히 자기 자신의 실력을 좀 쌓아야 된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결국엔 결론은 나 자신이 먼저 똑바로 서고 실력 있는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잘 챙기자가 결론이 되겠죠.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적을 만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뭐 이 사람이 부탁했을 때 내가 부탁을 안 들어준다는 게 적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상황에 안 맞으면 거절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람의 면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더라도 좀 이쁘게 얘기하고 상황을 잘 설명해서 그 사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대화의 스킬이어서 여러분들이 뭐 적을 만들지 말자라고 한다면 화내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좀 정중하게 표현을 해서 내 상황을 잘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들자. 이런 것도 좀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연대 주제 사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생 명언 영원한 내 편도 없고 영원한 내 적도 없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내 편이 되도록 어떤 노력을 했고 적을 안 만들기 위해서도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결국에는 나의 실력, 나의 능력, 그리고 그걸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